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굉장히 좀 특별한 시간이에요. 정치학 박사시죠. 김지훈 박사님 모시고 이런저런 미국 이야기, 미국 대선 이후의 이야기 및 인간 김지훈에 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품격 있는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또 저희 학교 선배님이세요. 맞아요. 네. 그 학교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몇 학번이시죠? 90학번이요. 90학번. 네. 제가 94입니다. 행정학과 94. 아, 행정학과. 선배님 졸업이 언제예요? 94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지 못했겠네요. 제가 우울한 얼굴로 연희관에 올라갈 때 선배님 밝은 얼굴로 그럼 나왔죠. 퇴사를. 네. 근데 행정학과 학생들은 대체로 다 우울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세 학과가 있었잖아요. 네, 당시에. 행정정의 신방. 그죠? 근데 이제 신방과가 제일 분위기가 밝았어요. 예쁜 네네. 여학생들도 많고. 네네. 근데 행정학과는 정말 여학생이 없었어요. 몇 명이었어요? 94 때요? 네. 10명 좀 넘었나? 저희 때 90학번 때는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칙칙해 그냥.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선배님. 아니 지금 바뀌었죠. 근데 옛날엔 그랬어요. 그때는. 옛날엔 그랬다. 네, 늘 보면은 그 연희관 앞에서 네. 패차기를 하든지 족구를 하든지. 아, 전 안 했습니다. 팩차기 안 했고. 요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분위기가. 팩차기 몰라요? 아 몰라요? 구독이 분들도 몰라요? 그 우유팩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짜부 시켜서. 네, 짜부 시켜서 족구하듯이 이렇게 차고 놀았어요. 이거 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보니까요, 선배님. 네. 전쟁 이후에 못 사는 애들 놀듯이 그러고 놀았네요. 예. 그러면 정치계학교 94년도에 졸업하시고 바로 미국 유학을 가신 겁니까? 1년 정도 있었어요. 바로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서 사실 미국 대학 이제 유학 가려면 그 전에 이미 어플라이를 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데드라인 놓쳐갖고 네. 네, 여학연수하고 좀 네. 놀고 네. 그러고 갔죠. 그럼 가서 어느 학교로? 그때 UC 버클리를 갔죠. 버클리. 처음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박사를 하러 딴 데를 갔죠. 어딜요? MIT. 와. 그러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네. 그렇게 공부를 길게 하셨을 때는 우리 선배님한테도 꿈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글쎄 보통은 박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교수를 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은 한 들어와서 2년 3년 정도 뭐 겸임 교수라든지 연구 교수라든지 뭐 이런 네. 걸 해서 이제 친분도 쌓고 그러고서는 하는데 저는 한 1년 있다가 일단은 아이를 둘째를 낳았고 그래서는 이제 조금 쉬다가 돈을 벌어야겠다. 네. 그래서 연구원을 들어갔어요. 그렇게 연구원 겸 강의를 하시다가 사실 방송을 통해서 우리 박사님 얼굴을 뵈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같이 자연스럽게 방송 쪽 일도 같이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고정 같은 방송을 한 게 2015년이었거든요. 네. 그때 뭘로 시작하셨어요? 그때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 해갖고 네. KBS에서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고정 같은 방송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100분 토론도 했고. 제일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우리 박사님 선배님을 알아보는 이유는 100분 토론 MC를 꽤 오래 그쵸? 하셨죠? 네, 한 1년 넘게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하고 또 다른 프로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쯤 되니까 연구원에 민폐인 거예요. 네, 그러고서는 나왔죠, 연구원을. 아, 연구원을 네. 과감하게 그만두시고 대중과 소통하는 위치로. 그때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서 이쪽에 베팅을 하고 나온 거고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뭐 그 여기까지 베팅은 온 거죠. 성공이었나요? 지금까지는 잘 된 거죠. 사실 전 깜짝 놀란 게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굉장히 내로우한 영역이잖아요. 미국 정치 또는 국제 정치를 굉장히 좀 협소한 영역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을 얘기하는데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계신다는.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는 10만 명만 되면 좋겠다. 사실 그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네, 의외로 이게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아진 거죠.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국력이 커지니까 네. 해외에 대한 관심사도 많아진다. 맞아요. 예, 예. 근데 이제 한국에서 주로 이제 언론 뉴스들은 육하 원칙에 따른 뉴스들이 많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뭘 했다. 딱 그것만 나와요. 그쵸. 저도 너무 때문에 그런가. 궁금해요. 그런 일들이. 그런 걸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좋아하시는 유튜브 거예요. 채널명이 지식플레이. 김지은의 지식플레이. 네. 여러분 지금 당장 들어가서 구독 누르십시오. 이게 우리가 맨날 웃고 떠드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지식의 충전이 좀 필요해요. 어쨌든 박사님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오늘 저희가 박사님을 모신 건 최근의 국제 정세. 네. 오늘 좀 질문 수준이 좀 높더라도 네네. 이해를 당황하지 할게요. 마시고. 네, 당황하지 않게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어요. 자,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데요. 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는 사실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들리는 소문에 이상한 사람이라던데 우리나라한테도 뭐 국방비 그 뭐 한 10배 내라 그래 한국은 뭐 머니머신이야 뭐 이런 네. 얘기 했다 그러고 말을 저렇게 막 하는 건 국제 정치학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닌가? 너무 이 정치판에 이단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단화를 목도하면 불편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 사람 이거 어떤 사람이냐? 제가 이상하게 본 겁니까? 2016년에는 그게 굉장히 심했죠, 사실. 그때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되는 거야? 보통의 정치인의 그 문법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택한 게 업범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결국 문제는 경제다. 그럼요. 모든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예요. 경제 정책에 관해서 누가 나한테 더 유리한 이야기를 하느냐를 본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이제 임기 때 네. 좋았거든요. 그때는 왜 좋았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사실 거리낄 게 없었고 뭐 세금도 감면을 많이 해주고 법인세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해주니까 투자금도 많이 몰리고 그래서 한참 좋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딱 멈추면서 이제 돈 풀고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오고 네, 그 네. 후유증으로 되게 힘들었거든요. 지난 몇 년.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때 좋았던 것 같은데. 미국인들의 네. 기억에는 오히려 그때는 나 먹고 살만 했던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민주당이 들어오니까 나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지? 너무 힘들지? 막 우유값은 왜 이렇게 오르지? 기름값은 왜 이렇게 오르지? 근데 바이든만 탓할 수는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말 힘들다. 트럼프에 대한 뭐 예전에 괜찮았었던 그 생활 요거에 대한 거랑 그리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에 대한 응징 이게 섞여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어쨌든 정치라는 건 정치는 뭐 제가 모릅니다만 그 정책을 어떤 이념에 기반해서 만들어내는 거고 그 정치인이라는 건 나를 지탱하는 이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념에 준해서 어떤 정책과 말을 이게 하는 게 정치인 아닙니까?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여러 가지 이제 행태를 보면 이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념은 과연 어떤 걸까? 누가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념은 본인의 이념이에요. 그래서 트럼피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자유주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민주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섞인 거죠. 굉장히 특이한 종류의 어떤 이제 새로운 뭐 트럼프만의 정치 이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현대 보수를 만들어낸 사람 우리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때 그 전에 막 지리멸렬해 있었던 보수 리처드 닉슨 때 그때 막 워터게이트 있고 막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보수를 일으켜 세우고 현대 보수의 어떤 이념이라는 걸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 정도의 네네네. 어떤 그 위치입니까? 정도예요. 네.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정말이. 아주 강한 국방력. 그래서 결국에는 음. 소련을 무너뜨렸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고 소련하고 굉장히 경쟁을 많이 했잖아요. 군비 그렇죠. 경쟁을.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자유주의.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조금은 이제 정부가 뒤로 많이 빠지고 사회복지나 이런 거 좀 많이 빠지고 안 해주고 그 대신에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해서 이익을 추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보수의 이념이 됐어요. 근데 들어보시면은 자유시장 경제, 사회복지 좀 빠지고 그러면은 기업가들한테 되게 유리할 것 같잖아요. 노동자보다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이제 기조였는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그게 바뀐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전통적인 보수 뭐 공화당 지지자도 있지만 네. 요번에 바뀌고 들어온 것이 이제 러스트벨트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 네네네. 그 유명한 RUSTBELT 러스트 벨트. 네. 야, 녹슨 벨트라는 뜻이죠? 왜 맞아요. 녹이 슬었나요? 옛날에 이제 제조업이 굉장히 고 부근에서 발달을 했었어요.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 주를 뭐 위스콘신 그리고 미시간, 펜실베니아 얘기하는데 거기다 오하이오나 이런 지역까지 전부 다 해서 그 오데오 주변에 그 그렇죠. 위에 네, 거기를 이제 제조업의 본산이다 막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60년대 이럴 땐 제조업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럼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쇠락하는 거죠. 인건비 올라가고 뭐 인건비 싼 곳으로 공장 옮기고 그래서 딴 데로 옮기고 하니까 여기가 점점 쇠락하면서 이제 못 살게 녹이 되죠. 슬었다. 네. 그래서 러스트 벨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원래 노동자들은 민주당을 지지를 했었어요. 그렇죠. 네. 뭐 어쨌든 노동자 입장에서 싸워준다라는 이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우리 편 안 들어주고 딴 데만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노동자, 러스트벨트 네. 없이 사는 노동자인데 민주당이 내 편이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날 안 도와주고 이민자들 도와주고 뭐 이런 건가? 뭐 그렇죠. 딴 뭐 이슈 뭐 환경 이슈 신경 쓰고. 아, 뭐 이렇게 일회용품 쓰지 말라. 네, 맞아요. 아, 나는 지금 비닐봉투에 먹고 살 우유도 하나 못 담아 오는데 네. 자꾸 뭐 비닐봉투 쓰지 말고 텀블러 쓰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990년대 이때는 사회주의 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잖아요. 네. 냉전이 다 끝나고. 네. 그러니까는 공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아, 주적이 없어져 버렸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뭐 영국의 노동당도 그렇고 그때 이제 유행했던 게 제3의 길.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던 정당이 조금씩 오른쪽으로 옮겨와요. 네네네. 그리고 민주당이 세계화 얘기를 막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빌 클린턴이 나프타라고 하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네. 이 3국이 맺는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요. 네. 그러면은 멕시코에서 값싼 물건이 들어오면은 미국 제품들이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네, 네. 안 팔리고 그러면 공장 문 닫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었던 민주당이 배신을 때린 거예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계속 미국 노동자 마인드에 빙의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쟤네가 날 안 도와주고 네. 멕시코 노동자를 도와주는 그렇게 거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미워진 놈이 제일 미운 거예요. 아, 최근에 네. 미워진 놈이 제일 미워.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미운 거야. 근데 공화당은 트럼프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뭐 기업이랑 뭐 은행가랑 이쪽이랑 워낙 결탁돼 있는 것 같았고. 네네. 그런데 느닷없이 트럼프가 등장을 했죠. 아, 막 멕시코 막 욕하고. 나 대신 욕을 해줘. 어디 가서 이런 욕하면 나 되게 못 배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난 입 밖으로 안 냈는데 먼저 해줘. 먼저 욕해줘. 엄마 속이 다 시원해. 약간 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리고 나도 해도 될 것 같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뭐 세계화 막 욕하고 그리고 뭐 관세 물리겠다고 막 그러고 너네는 소득세 낮춰준다 그러고 근데 그 말을 사실 노동자들이 이렇게 막 현학적인 말로 이렇게 하면 좀 듣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말로 팍 해주는 거예요. 저 이민자들 다 쫓아낸다 그러고 뭐 멕시코에 뭐 국경 세운다 그랬나? 뭐 뭐죠? 장벽. 네. 심지어 그 장벽 그 세우는 비용은 멕시코 정부한테 내라고 그럴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저게 내가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쵸.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민자가 넘어오는 분들이 자기들과 실질적인 경쟁 관계잖아요. 그렇죠. 노동력에서는. 특히 캘리포니아, 텍사스, 아리조나 요 남쪽에 있는 주들은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넘어와서 경쟁자도 되고 그리고 치안이 안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것도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굉장히 그게 문제인데 뭐 저쪽 뭐 뉴욕이라든지 저 위쪽에 있는 그런 주에는 일종 이제 리버럴한 민주당이 잡고 있는 주에서는 뭐 이민 이슈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 인권 얘기야 그러면 니네가 데리고 살아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실제로 텍사스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이 불법으로 건너온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갖고 뉴욕으로 보내갖고서는 내려놓고 오고 막 그랬었어요. 뭐 진짜로요? 네, 진짜로. 꽤 많아요. 그 인수가 한 3만 명 넘게 막 그랬었어요. 야, 진짜 니네 그렇게 뭐 잘난 척 하는 거야? 알았어. 니네가 데리고 살아봐. 맞아, 딱 그거예요. 어머. 그래서 데려다 놓고서는 그냥 버스가 떠나오니까 뉴욕 사람들도 이제 몰랐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와갖고서는 사람들이 막 불법 이민자들 막 많고 네. 그것도 시에서 어떻게든 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네. 돈도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현타가 온 거죠.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뉴욕 같은 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44%인가 얻었어요. 감히 뉴욕에서. 네. 뉴욕은 민주당의 완전 텃밭이잖아요. 네, 40%를 잘대로 못 넘어요. 보통은 네, 공화당 네. 후보들이. 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왜 저런 이상한 사람 뽑았어? 이게 아니구나. 본인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왜 당선됐는지 간단하게 요약하면 결국 이거는 미국 서민분들의 불만을 시원하게 대변해주고 긁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줬다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결국. 미국 이야기 좀 하면서 미국 전문가시니까 저는 미국 문화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서진 씨랑 뉴욕 다니면서 주입식으로 많이 듣죠. 미국의 문화나 뭐 스포츠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뉴욕의 다음 행선지를 맨날 우리끼리 만나면 얘기하거든요. 다음에 어디 가자. 근데 지금 이선 씨의 아니
뉴욕에서 출발해서 필라델피아 그렇게 찍고 워싱턴으로 워싱턴. 가자. 필라델피아 거기 왜 가야 돼? 여기가 무슨 미국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라는 네. 거예요. 필라델피아 워싱턴 DC로 가는 이 루트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여행으로 치면. 그거는 전형적인 루트예요. 아 그래요? 네. 뻔한 거였습니까? 아 저한테 이 뻔한 걸 얘기해 주면서 뭐 이게 엄청난 아이디어인 것처럼 저한테 계속.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작하면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하면 딱 동부 이제 네 도시를 도는 거죠. 네. 필라델피아 소개 좀 해주세요. 필라델피아 가보셨어요? 필라델피아 가봤죠. 필라델피아는 이제 미국의 수도이기도 했었고. 아 그래요? 거기가 네. 수도였어요? 네, 예전에 수도이기도 했었어요. 뉴욕도 잠깐 수도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건립된 도시 뭐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서 이제 파운딩 파더스,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뭐 재혼의 일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네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필라델피아는 그리고 되게 예쁘고 좋아요. 네, 음. 저도 항상 이제 권장하는 가보시라고. 거기 괜찮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추천한 게 텍사스 가고 싶다고. 텍사스요? 요새 뜨는 곳. 그럼 왜 그런 네.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아직은 그래도 좀 싼 편이고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이런 데에 비해서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대도시들은. 맞아요. 뭐 LA나 뭐 이런데 특히 캘리포니아 물가는 정말 살인적이고 그리고 뭐 법인세나 이런 거 기업을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높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야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서 옮겨가는 게 텍사스. 뭐 일단 땅도 넓으니까 이제 크게 뭐 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물가도 좀 싼 편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학교들이 좋아요. 뭐 유니버시티 텍사스, 뭐 텍사스 어스틴 뭐 이런 데가 학군이 또 좋네. 어머니들이 이사 오고 싶어하는 동네겠네. 그러면.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훌륭한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끌고 와서 그 기업에서 이제 활용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좋은 학교 특히 이제 좋은 공대 이런 게 있는 데는 떠요. 텍사스에도 굉장히 유명한 네. 공대들이 있군요. 네. 그래서 요새 굉장히 뜨는 동네가 텍사스고 그래서 많은 부가 몰리는 곳. 그러면 선배님이 특별히 아끼는 도시? 내 마음속에 난 이 도시가 너무 좋아. 나중에 이 도시에 또 한 1년 놀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도시 어디입니까? 전 덴버. 덴버? 콜로라도의 덴버? 네. 거기 산골 아닌가? 산 아닌가 로키 덴버는? 마운틴 이렇게 보이고 막 여기 뭐가 매력입니까? 일단은 되게 공기도 좋고 그리고 너무 친절해요 사람들이. 덴버 사람들은 그냥 되게 진솔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뭐 인종차별이니 인종차별하면 안 되느니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람을 하나의 그냥 사람으로 보는 인간에게 예의를 하는 거지 뭐 무슨 인종이고 네. 뭐고 남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네, 느낌이구나. 되게 그냥 아주 담담한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저는 덴버가 굉장히 좋았어요. 나 덴버 놀러 가야 되겠다. 덴버에 사시는 분 나와주세요. 자 구독이분들 덴버 나와주세요. 제가 방송하다가 외국 얘기 나오면 거기 사시는 분 나와주세요 그러면 거의 100이면 100 나오거든요. 있어요? 저 덴버 살아요. 어머 덴버 어떻습니까 조이 황님? 오. 덴버 출장 가는 여름에 더워요. 텍사스가 좀 광활한 황무지 사막 같은 느낌이라면 여기는 약간 초록이 있는 곳인가 보죠? 겨울에 가고 초록은 잘 눈만 봤는데 알겠습니다. 덴버에 관심이 있다. 이런 질문도 있었네요. 지금 2026년 북미 월드컵, 2028년 LA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라고. 네네네. 미국이 다시 또 국제 대회를 또 미국에서 많이 하는데 이제 뭐 축제잖아요. 그러면 요즘 들어 미국에서도 축구가 붐이라는 네. 소문이 있어요. 옛날에는 사커 그러면 사커가 뭐야? 뭐 이렇게 이러던 애들인데 네네네. 이 이유가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현재 이제 미국의 어떤 뭐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인구 구조랑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인구 구조. 네, 요새 히스패닉 인구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소수 인종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게 히스패닉이에요. 지금 한 17 정도, 17%, 요 정도 18% 되는데 2030년에는 이제 20%가 될 거라고도 보고 있고. 히스패닉 하면 또 축구 아닙니까? 그러면 소리- 그분들이 네. 다 어쨌든 가까운 멕시코나 남미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죠. 그분들의 문화를 그대로 들고 오잖아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새 미국에서 뜨고 있는 음악 장르가 하나가 컨트리. 다 성장을 하는 걸 장르를 봤더니 컨트리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가 있고요. 또 하나가 라틴 힙합이에요. 너무 재밌다. 네. 너무 재밌다. 배드버니인가 하는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랩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재밌긴 하더라고요. 스페인어로 아니, 랩을 하니까. 그 라틴 음악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사실은 이제 그런 인기 슈퍼스타 중심이 아니라 그냥 라틴 음악 자체가 되게 올라오는 트렌드. 느낌이더라고요. 그냥 많이 듣는 음악. 네. 왜냐하면 이들의 어떤 인구 구조도 커지고 그리고 목소리도 강해지고 그래서 힙합 같은 경우도
이제 흑인 그룹의 유권자 집단이랑 네. 이제 흑인들의 어떤 목소리나 뭐 특히 오바마 대통령 네네네. 등장 이후에 이게 이제 강해지니까 그래서 뜬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그러니까 했었어요. 힙합이 더 이상 뭐 물론 미국에서 힙합은 메이저한 장르긴 하지만 더더욱 이제 힙합을 즐기는 게 이상하지 않은 전혀 누가 즐겨도 옛날에는 정말 이제 애들이나 막 그냥 네. 껄렁껄렁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느낌이고 근데 저는 앞으로는 약간 이제 힙합은 죽지 않을까. 왜냐면은 옛날 같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열풍이나 열기나 이런 게. 근데 라틴 음악은 확실히 상승돼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그리고 그 원인은 결국 히스패닉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그렇죠. 늘어나는 거에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럼- 축구도 느는 거죠. 그럼 축구 말고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있잖아요. 뭐 음식 같은 거. 타코 이런 거 많이 먹고. 그렇죠. 네. 멕시칸 음식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럼 LA 가서 타코 음식점을 내야 되는. LA는 이미 많아요. 덴버에 내야 되나? 어디다 내야 되나? 이들이 먹는 술, 주종 같은 것도 테킬라 뭐 이런 거. 그리고 그거 뭐지? 맥주 버드와이저 있잖아요. 그 버드라이트라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마시는 술인데 맥주인데 작년엔가 멀베인이라는 인물인데 이분이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서는 1년이 된 기념으로 버드라이트에서 뭐 자기 얼굴을 박은 그 맥주를 줬대요. 팔려고 했던 건 아니고 기념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왜요? 버드라이트의 어떤 이미지는 이제 남자들이 뭐 풋볼 보면서 이렇게 한 잔씩 아, 하고 자꾸 전형적인 나초 미국 먹고 남성의, 약간, 예, 그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야, 그래서 뭐 보이콧 운동이 막 벌어지고 그러면서 치고 올라와서 1위를 차지한 맥주가 있어요. 그게 모델로라고. 모델로 알아요. 저희 바칼라를 촬영했을 때 많이 먹었어요. 네. 황금색 이렇게 맞아요. 들어가 있는 거. 네. 네. 아니 그러면 선생님 지금 아까 버드라이트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아는 미국 남성이 좋아하는 술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주류 브랜드에 따라서도 정치 성향 같은 게 좀 이렇게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달라집니까? 예전에 그 연구가 있었어요. 어떤 술을 마시느냐를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너무 무서워. 그 우연히 어느 바에 가서 술 시키는 것만 보면 예. 제가 알고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네, 제가 알고 보니까 트럼프 지지자네, 뭐 이렇게 딱 알 수 있다. 예, 그게 있었어요. 그 연구가. 선배님 어떤 술 좋아하십니까? 이거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저는 위스키 좋아해요. 위스키? 네. 자 알겠습니다. 위스키를 좋아하는 미국인은 근데 위스키도 브랜드가 다르거든요. 브랜드에 따라 또 다릅니까? 그럼요. 위스키 중에서도 버번이라고 버번. 예, 미국식. 예, 켄터키 위스키죠. 네네. 그 옥수수를 가지고 한 거. 그중에 이제 잭 다니엘스라든지 네네네. 뭐 이 짐비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화당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집에도 하나 있는데 이상하네. 네. 근데 그게 10년 된 연구라 갖고 지금은 좀 이거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재미로. 잭 다니엘은 이제 분명히 이제 공화당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들 했었고 위스키 중에서도 특히 뭐 싱글 몰트를 좀 좋아하는 맥칼란. 이거 좀 젠체하는 사람들이네. 네, 이런 거는 민주당. 우리 집에 이거 두 개 다 있어. 역시 나는 모든 곳에 발을 걸칠 운명이었나 봐. 근데 이것만 딱 봐도 민주당이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들을 네네네네. 했었던 정당인데 네. 맥켈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민주당이 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죠? 근데 의외로 버드라이트는 약간 공화당이지만은 중간에 많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 좀 많이 올펜. 마시는. 버드라이트는 올펜이고. 네, 근데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백인 남성이지만 그리고 되게 흥미로웠던 게 세뮤얼 아담스라는 맥주가 있어요. 저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좋아요? 저 엄청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팔아. 그 완전 공화당 맥주.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 저는 세뮤얼 아담스를 모릅니다. 세뮤얼 아담스라는 사람이 보스턴 사람. 몰라요. 그 사람 이름이에요? 네. 그럼 민주당 맥주는 뭐예요? 오히려 밀러 같은 게 민주당이었어요. 네. 재밌는 건 이제 세뮤얼 아담스는 사실 보스턴 사람이라 갖고 매사추세츠 하면은 리버럴 진보 막 그럴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세뮤얼 아담스를 공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 사람이 애국자였잖아요. 독립전쟁에서 막 뛰어다니는 열혈 청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컸다 그러더라고요. 현실 패트리오티즘. 자기가 네.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그렇죠, 그렇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네. 기네스를 미국 민주당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기네스는 근데 영국 맥주인데. 아일랜드 아니에요? 네, 아일랜드. 아일랜드. 그러니까는 약간 이제 수입품이고 뭔가 테이스트가 조금 특별한 거야. 막 이런 싱글 몬트랑 또 세트로 그렇게 약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예. 야, 근데 지금 교수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여러 어떤 현상과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네요. 그럼요. 네, 여기도 댓글에 나오네. 모든 국가가 모든 현상이 겹치죠. 진짜 미국 얘기 들어보니까 현상만 살짝 다르지 그 근본적인 이유나 원인은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오늘 너무 선배님 감사했습니다. 이 저는 또 즐거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떠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시간 간 줄 모르고 떠들었어요. 너무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 오늘 어떠셨는지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짝 떨면서 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 전에 출연하신 분들은 대부분 슈퍼스타 뭐 이런 분들이셔갖고 네. 그래서 내가 과연 여길 나와도 되는 것일까? 아유, 이제 걱정하고 왔는데. 교수님도 충분히 네. 근데 너무 편하게 잘해주시고 리액션도 너무 잘해주시고. 전 얘기 듣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정말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지훈 선배님, 지훈이 누나, 우리 누님 채널 저도 구독 눌렀거든요. 네네.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저는 재미를 만드는 유튜버 겸 뭐 예능 PD지만 이게 확실히 지식이 사람을 재밌게 해주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얘기 들으면서 너무 머릿속으로 도파민이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채널 즐겁게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라이브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